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 합니다. 연금 100만원. 이 돈으로 호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 등으로 월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면서 호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게 단순히 생존 수준인지 아니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후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고, 어떤 분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손주를 돌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결국 내가 지금 가진 돈으로 과연 가능할까? 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호주의 대표 도시 시드니와 브리즈번을 중심으로 연금 100만원으로 살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또한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정서적 안정감, 의료 접근성까지 함께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달 10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짚어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원,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등을 합치면 상당수 시니어들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월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자 국내든 해외든 실생활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호주에서 살아본다고 가정해보죠. 먼저 선택해야 할 건 도시입니다. 시드니는 호주의 경제 수도이자 가장 비싼 도시입니다. 브리즈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날씨가 따뜻하고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합니다. 많은 한인 은퇴자들이 이 두 도시를 중심으로 체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시드니 기준으로 한 달 예산부터 따져볼게요. 가장 큰 지출은 집세입니다. 시드니 외곽에서 방 하나를 쉐어하는 방식으로 렌트할 경우 보통 주당 250달러에서 300달러, 한 달이면 1000달러에서 1200달러 정도입니다. 한화로 약 90만원에서 110만원이죠. 연금 100만원으로는 이미 집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첫째, 자녀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렌트비를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한인 노년층이 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이미 호주에서 정착했고 손주를 돌보거나 가사 분담을 하면서 함께 사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들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 전체를 100만원으로 맞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홈스테이 방식으로 거주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포함한 홈스테이는 보통 주당 350달러, 한 달이면 약 1,400달러, 한화로 125만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 연계 커뮤니티나 한인 노인회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방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방 하나에 600달러 수준, 한화로 약 55만원 정도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집세 외의 생활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비는 하루 두 끼를 직접 요리하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에 약 400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한화로 약 36만원입니다. 이 금액도 쌀, 김치, 야채, 생선, 두부 등 한국 스타일 식단을 기본으로 했을 때의 평균입니다. 교통비는 오팔카드나 고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만 이용한다고 할 경우 한 달에 약 100달러 내외, 한화로 약 9만원입니다. 통신비는 선불 유심 기준으로 30달러에서 50달러 사이,
영상통화는 와이파이를 통해 해결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약 4만 원 정도입니다. 기타 생필품, 약값, 간단한 외출비, 커피, 간식 등을 포함해 최소 100달러 이상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즉, 집세를 제외한 순수 생활비만 약 700달러, 한화로 약 65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요약해 볼게요.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집세가 없는 경우 연금 1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 경우 100만 원은 기본 렌트비조차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제 브리즈번으로 가볼까요? 브리즈번은 렌트비가 시드니보다 평균 20% 이상 저렴합니다. 외곽 쉐어하우스 기준으로 주당 200달러 안팎이면 가능하고 한 달 기준 약 800달러, 한화로 약 72만 원 정도입니다. 홈스테이는 1100달러 전후 한화로 약 100만 원입니다. 식비는 시드니와 유사하거나 살짝 저렴하고 대중교통 요금은 브리즈번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전체적으로 시드니보다 월 평균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생활비가 적게 듭니다. 즉,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지낸다고 해도 공공임대 또는 지인 소개를 통해 저렴한 거주지를 찾는다면 연금 100만 원에 근접한 예산으로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병원비는 예외입니다. 호주의 의료는 비영주권자에게는 매우 비쌉니다. 관광비자로 체류 중이면 메디케어가 적용되지 않고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해도 커버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좋고 병원 진료를 자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에게 연금 100만 원은 가능성 있는 예산이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주기적으로 진료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엔 추가 비용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녀가 호주에 정착한 60대 이상 부모님 중 일부는 관광비자를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자녀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방식으로 10년 이상 체류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시골 지역이나 지방 소도시로 거주지를 옮겨 렌트비를 절감하고 텃밭을 일구며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브리즈번 외곽, 번다버그 같은 도시는 한 달 방세가 400달러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만큼 교통과 병원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도심에서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 호주에서 살 수 있냐는 질문의 답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한 끼 30달러짜리 외식을 자주 하고 브랜드 옷을 사고 도심 한가운데 살며 택시와 외식 위주의 삶을 산다면 연금 300만 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녀와 함께 살며 렌트비가 들지 않고 하루 두 끼를 직접 해먹고 병원 이용을 최소화하며 소박하게 자연을 즐기는 삶을 산다면 연금 100만 원으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마음가짐과 생활 방식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단기 체류부터 시작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민을 결정하기보다는 관광비자나 부모 초청, 임시비자 등을 활용해 3개월, 6개월씩 살아보면서 내가 정말 호주에서 맞는 사람인지, 이곳의 기후, 문화, 음식,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를 천천히 체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금 100만 원으로 호주에서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자녀의 도움이 있거나 렌트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지출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며 병원 의존도가 낮은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꿈은 아닙니다. 단,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